안녕하십니까. 해외선물의 시조새 남한산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차트에서의 최소 단위인 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차트에 있어가지고 최소 단위 캔들이 모여서 파동을 만드는 거고요. 이 파동이 만들어져서 추세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 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오늘 캔들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의 기본 형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캔들은 보통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죠. 이 몸통이 시가와 종가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시가가 아래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상승을 해서 위에서 종가가 끝난다. 그러면 뭐다? 양봉이겠죠. 근데 시가가 위에서 시작을 해서 하락을 해서 종가가 아래에서 끝났다. 그러면 음봉이 되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면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시가, 종가입니다. 고가, 저가는 사실상 중요치가 않아요. 고가, 저가는 뭐예요? 그냥 꼬리죠. 꼬리는 섀도우라고도 합니다. 그림자라고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래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 시가와 종가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딱 머릿속에 새겨 놓으십시오. 캔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가와 종가다. 시가보다 종가가 위에서 끝나면 양봉이 되는 거고, 시가보다 종가가 아래에서 끝나면 음봉이 되는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고가, 저가, 꼬리가 없이 끝나는 캔들, 그리고 일반적인 캔들, 윗꼬리만 있는 캔들, 아랫꼬리가 있는 캔들, 음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지는 시가와 종가가 같이 끝나는 캔들, 이러한 캔들이 덧지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면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다? 시가와 종가,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기억하실 건 뭐냐? 음봉이 됐든 양봉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몸통의 높이보다 2배 이상, 윗꼬리가 됐든 아랫꼬리가 됐든 양쪽 꼬리가 됐든 이런 캔들, 그러니까 2배에서 3배 이상, 이런 캔들만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기준은 60분 캔들. 이러한 캔들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건 뭐다? 요주의 캔들. 주의를 해야 되는 캔들이에요. 몸통 이 사각형의 높이보다 꼬리가 굉장히 길다. 어떠한 매수와 매도 세력이 굉장히 싸우고 있는, 줄다리기를 팽팽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런 캔들이 나온 이후에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높고,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이 줄다리기의 결과가 그 다음 캔들에서 실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무리하게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관망 모드로 가셔가지고 그 다음 캔들까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캔들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그 캔들의 1봉이면 1봉, 5분봉이면 5분봉, 60분봉이면 60분봉, 시가, 종가, 요주의 캔들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캔들은 끝입니다. 패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캔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캔들이 뭐다? 요주의 캔들이죠. 요주의 캔들을 봤어요. 근데 음봉이야. 그럼 뭐다? 계속해서 하락세가 지속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1번 캔들에서 다시 요주의 캔들이 나왔죠. 요주의 캔들이 나온 이후에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다? 이건 상승 반전으로 바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러다가 또 여기서 요주의 캔들 나오고 음봉이 나오면 다시 또 떨어져요. 하지만 어떠한 추세의 끝, 거기다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있다. 근데 지지선을 맞고 이런 캔들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지지선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캔들만 보고도 우리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주의 캔들이 나오고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2번을 확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2번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캔들에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이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해오다가 요주의 캔들이죠. 몸통보다 꼬리가 훨씬 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몸통 보다 꼬리가 길어요. 이런 요주의 캔들이 2개 나온 이후에 양봉이 나왔다. 그럼 뭐다? 그 다음 캔들에서 조정 줄 때 매수로 진입을 한다. 세 번째 경우 음봉으로 나오다가 요주의 캔들 나왔고 덧지가 나왔죠. 그 이후에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이 캔들에서 바로 매수 진입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캔들의 패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 그걸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져요. 많이 알수록 확률은 떨어져요. 그래서 그나마 확률이 높은 거 이렇게 해서 상승 반전형 패턴을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상승 반전형 패턴 2개, 하락 반전형 패턴 2개만 외우시면 돼요. 이건 쉬워요. 요주의 캔들 나온 다음에 양봉 나오면 상승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5분보다는 30분이 더 신뢰도가 높고요. 30분보다는 60분 캔들이 더 신뢰도가 높고 60분보다는 일봉이 더 신뢰도가 있습니다. 상승 반전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는데 여기서 요주
요주의 캔들이 나왔고 여기서 요주의 캔들이 나왔는데 음봉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건 아직 상승 반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요주의 캔들 나오고 나서 양봉으로 완전히 상승 반전형 캔들이 나왔죠. 그러면 이 자리가 스탑 자리가 되고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 여기도 보십시오. 요주의 캔들 나오고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다? 이 고점이 스탑 자리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매도로 진입을 하시면 이만큼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화면은 60분봉 기준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이 구역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떨어졌죠. 떨어지고 난 이후에 요주의 캔들, 이런 캔들, 요주의 캔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요주의 캔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양봉으로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매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주의 캔들이 나온 다음에 음봉이니까 그 다음 캔들에서 매도. 하지만 요주의 캔들 나온 다음에 다시 양봉이니까 다시 올라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실 것, 요주의 캔들이 나온 다음에 양봉이 나오면 상승이에요. 근데 이게 중간에 되도 않는 지역에서 어떠한 파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이러한 지점에서 내지는 뭐 중간 사이즈에서 나왔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어떠한 중요한 지지선 부분에서 이러한 패턴이 나왔을 때 더 정확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상승 반전형의 패턴, 요주의 캔들 나오면 양봉이 나왔을 때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캔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지선이 딱 걸렸어요. 근데 이 지지선에 지지를 받는지 이게 하방으로 돌파가 될지 궁금하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음봉이 최종 나온 이후에 이건 음봉이니까 여기가 뭐다? 시가가 되겠죠. 전 음봉 캔들의 시가보다 이 양봉의 종가가 더 높아야 돼요. 키가 이 음봉보다 이 양봉이, 그러니까 꼬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각형 몸통이 더 위에서 끝난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매수다. 주로 어디서 진입을 하냐? 이 양봉의 센터에서 보통 진입을 해요. 당연하게 여기에다가 스탑을 걸면 되겠죠. 두 번째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 시가보다, 당연히 음봉이니까 여기가 시가가 되겠죠. 여기가 종가가 되고 이 음봉의 시가보다 양봉의 종가가 높죠. 이건 더블 스코어죠. 이랬을 경우에 이 양봉의 센터에서 매수로 들어간다. 세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요주의 캔들 나온 이후에 양봉, 하지만 이 몸통보다도 위에 양봉이 끝나는 캔들이 나오면 그 정확성은 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요주의 캔들이 나온 다음에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매수로 진입을 한다. 여기에서 매수로 진입해서 뭐 여기까지 먹었다 하더라도 꽤 큰 수익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구역이죠. 중요한 지지선 부근이에요. 여기에서 이 양봉이 이 음봉보다 더 높은 데에서 종가가 끝났습니다. 꼬리는 의미가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몸통이 올라오니까 어떻다? 이때부터 상승이다.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보셨을 때 양봉의 크기가 다 음봉보다는 크죠. 그러면 계속해서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게 상승 반전형이에요. 그래서 요주의 캔들 나오고 양봉이 나오면 상승, 그 다음에 음봉 다음에 이 양봉이 이 음봉의 키보다 큰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상승. 상승 반전형은 이렇게 두 가지만 캔들의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 차트 보시면서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면 돼요. 아무 데서나 뭐 이 중간 사이즈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그래도 지지선. 그러니까 전자의 어떠한 저항선 자리가 또 지지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선을 그어놓고 캔들의 패턴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 차트를 보면서 찾아보시면 이것도 정말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반대로 하락 반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락 반전형은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는 어떠한 파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저항선이 있다. 아니면 전자에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진 이러한 상황이다. 그러면 중요한 저항선에서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요주의 캔들이 출현하고 그 다음에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하락으로 전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까하고 정반대니까 쉬우실 겁니다. 요주의 캔들 출현, 그 다음에 또 요주의 캔들 출현. 이때까지는 진입을 못해요. 그 다음에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이 이후에 진입.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요주의 캔들 나왔다. 음봉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진입.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십니다. 쭉 상승을 하고 있다가 요주의 캔들 나오고 요주의 캔들 나오고 요주의 캔들 나오고 음봉이 나오니까 그 이후에 하락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듯이 중요한 지지나 저항선에서 이러한 패턴이 나온다. 여기도 보면 뭡니까? 여기서 지지선이었고 여기는 저항선이죠. 저항선에서 요주의 캔들 나오고 요주의 캔들 나오고 음봉. 그러면 이 자리가 매도 자리로 들어가는 진입 자리다. 그러면 이렇게 하락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하락 반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시게 되면 상승을 하다가 어떠한 중요한 저항선 자리에서 양봉이 나왔는데 이 양봉은 뭡니까?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죠. 양봉이니까. 근데 그 다음 이 음봉이 이 양봉을 감싸는 더 아래 종가가 끝나는 이러한 캔들이 나왔다. 그러면 뭐다? 하락 반전형이다. 아까 상승 반전형하고 반대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이 양봉보다 이 음봉이 더 크죠. 큰 게 이걸 그냥 감싸요. 이러한 캔들이 나왔다. 그러면 이 캔들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진입. 얘도 마찬가지죠. 이 양봉보다 이 음봉이 더 아래로 내려왔다. 이 시가보다 이 종가가 아래로 더 내려오면 이때부터 진입. 그래서 다시 하락 반전 매도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중요한 저항선 자리가 나왔어요. 이 저항선 돌파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위에서 강하게 양봉으로 돌파할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음봉이 이 양봉을 감싸버리는 캔들이 나왔다. 그러면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반대로 전고점이 스탑 자리가 되겠죠. 손절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하락 반전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승 반전형 패턴 두 가지, 하락 반전형 패턴 두 가지 뭐 다 똑같은 대동소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고 가셔도 캔들의 패턴에 대해서는 어디 가셔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잘난 척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